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어 열과 우리 생활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단어는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어 있는 다양한 열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무엇을 공부할 건지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온도, 이 온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온도에 따라서 입자 운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이와 관련된 개념을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영상을 통해서 온도에 따라서 입자 운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했죠. 그러면 우리 정확히 온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자, 단위로는 섭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학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절대 온도, 켈빈이라는 온도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부연 설명해 볼게요. 나라마다 사용하고 있는 온도 단위가 달라요.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고, 미국은 화씨를 쓰고, 또 과학계에서는 절대 온도인 켈빈이라는 온도를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섭씨랑 켈빈 온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1기압 중에, 대기압 1기압 중에 물이 어는 점이 몇 도이죠, 여러분? 몇 도씨에서 얼어요? 그렇죠, 0도씨.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점은 그렇죠,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이 사이를 100등분한 기준이 바로 섭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요, 우리 이 영상에서 봤듯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은 분자 운동이 둔해지고 계속 둔해져서 결국에는 분자 운동이 멈춰지는 온도대가 나올 거예요. 그때 온도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0켈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0켈빈은요, 섭씨 온도로 환산을 하자면 마이너스 273.15도씨 정도가 돼요. 자, 이 부분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는 도씨라고 나타내고요. 1기압에서 물이 기준인 거예요. 어는 점은 0도씨, 끓는 점은 100도씨. 이 사이를 100등분한 기준이 섭씨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요, 켈빈이라고 나타내고, 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 그렇게 됐을 때 입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를 0켈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위에다가. 자, Y축은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얘는 지금 온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0도씨가 되더라도 분자 운동이 멈추는 건 아니죠. 우리가 0하로 내려가도 공기 운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도씨 정도의 분자 운동이 이 정도이자 이 정도이다. 다 이렇게 하면 얘가 온도가 높을수록 계속 분자 운동은 활발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점 둔해지다가
되면 결국에는 분자 운동이 멈춰지는 이론적인 때가 나타날 거예요. 이때 온도를 0켈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환산하게 되면 이때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씨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절대 온도는 이론적인 온도예요. 자, 밑에 다시 내려와 보세요. 0켈빈을 섭씨 온도로 환산하자면 마이너스 273.15도씨 정도가 된다. 자, 우리 친구들은 마이너스 273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그냥 떼버리고 요 정도만 기억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0도씨가 됐어요. 그러면 0도씨를 다시 절대 온도로 환산하려면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플러스 273. 그래서 얘는 273 켈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도씨를 절대 온도로 환산하자면 여기다가 273을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73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온도는 우리가 실제로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내려보내진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분자 운동이 멈췄을 때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0켈빈이라고 정의한 온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 온도계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알코올 온도계, 수은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스티커 온도계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요즘에는 디지털 온도계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요. 이 알코올과 수은 온도계는 나중에 열 팽창 부분에서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우선 우리 학교에 있는 온도계를 좀 2개 준비해 보았는데요. 다 디지털 숫자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예요. 얘는 우리 친구들 많이 봤을 텐데 그대로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 온도가 여기에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 온도계 우리 친구들 아마 고깃집에서 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고깃집에서 이제 불판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삼겹살 이런 거 구울 때 얘를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하면 그 온도가 측정이 되어서 띠디 소리가 났죠. 이렇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박스를 갖다 했더니 22.5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도 있다. 자, 이렇게 온도계까지 공부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온도에 따라서 입자 운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볼게요.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운동 그렇죠. 활발해졌죠. 왜냐면 그만큼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요. 입자 운동은 둔하다. 둔함.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저희 그림을 보면 지금 둔한 거, 여기는 지금 날개가 2개,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더 활발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플래시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는 이렇게 분자 운동이 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는 이렇게 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온도가 낮다, 열 에너지 수치가 낮다, 고로 운동이 이제 둔감한 거죠. 그쵸? 그래서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그 물체의 온도가 높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 온도가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온도에 대한 개념과 함께 이 온도에 따라서 분자 운동, 입자 운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그냥 워밍업.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이동하는 열의 종류,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류, 복사, 전도. 이거는 100%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